10조, 4대강 30조, 자원외교 40조, 방산비리 30조, 사자방 100조.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으로 국민 혈세 100조, 100조가 증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자와 운영비로 매년 1조 원 증발. 단돈 1달러짜리 회사를 2조 원에 구입, 200억에 팔아넘긴 정부. 자원개발 40조, 이자만 1년에 1조 5천억 원. 30조가 넘는 방위산업 비리로 인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통영함이 고처리되어 출항도 못해보는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누리과정 예산 축소, 무상급식 폐기, 공적연금 축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던 복지마저 없애고 있는 박근혜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주류세 인상 예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 인상, 그리고 기업인 상속세는 감면. 부자들은 세금 감면, 서민들은 세금 폭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한 재정 적자의 책임을 오로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뭐 간단하죠. 주식 소위 거래하는데 부당 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아니, 그 두 가지 문제니까요. 두 가지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만은 예.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만 조사 안 한다면 언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각오를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런 증거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신경제 패러다임 확산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방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명박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뜻밖의 또 강원대학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뭐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면은 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대기업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정치가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1년 반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 그룹을. 그 요즘에 신문에 이제 제가 정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건 뭐 최대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정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이제 금년에 이제 허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겁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바로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 BBK 사무실 그곳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고요.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을 아비트리지, 즉 차익 거래의 귀재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저에게 아비트리지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프 펀드입니다. 그 펀드에 가입을 하라고 그러고서 요즘에 와서 기자들이 이명박 후보가 마프 펀드 회장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포 해장국이 이어졌다.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차가 아주 특별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경호실 사람들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는 그 당선이 훨씬 나보다 윗분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요새는 아직까지 내가 가오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끝나셔도 스님 가시니까 인기가 다 하셔도 스님 가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회의 후에 복수하는 게 있으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야 스님자 우대도 인생 식사님 조영렬이 내가 축하해서를 밑에 오늘 빠뜨렸는데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이고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한 번도 보내주시면서 그때 잘 됐습니다. 바쁘시죠? 뭐 요즘은 오히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선거 때보다 좀 예,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또 인사 조금 다니고 나는 그 당선자 시절에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만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들어보니까 그날 당선된 날 밤에 그 당선 앞이신가 어딘가요? 그 지지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예. 밤에 우리가 거기가 그때 어디였던지 모르겠어요. 당사 앞이겠죠? 예. 당선 높은 데 서시더라고요. 높은 데 서시니까 지지자들이 많고 그날 밤에 지금도 사진을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힘드셨죠? 그 이전도 너무 힘들고 이후도 너무 힘든 것 같고 딱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책임이 좀 덜 하시고 좀 예. 또 선거 끝나고 5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네, 참 힘들게 지나갔습니까? 뭐 좀 긴 것 같죠. 길게 느껴집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국을 봐서. 중간에 한번 뭐 다시 가다듬고 출발하거나 그런 계기가 없이는
5년이 좀 긴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이 격변하는 시기에 참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한 4년이 왜 4년이 됐는지는 건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그냥 관행처럼 4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4년쯤이면 우리 행정이나 절차상의 속도로 봐서 대개 이제 초창기에 시작한 것들을 대개 자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 번쯤 받을 만한 시기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선거로 심판받고 이제 새롭게 가다듬어서 새로 출발하고 그렇게 되면 몰라도 그냥 그런 중간 과정 없이 5년간 쭉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이렇게 매듭이 없어서 좀 지루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정당하고 관계가 그걸 하셔가지고 그 변화무쌍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무슨 일합 파병 그거 하는데 보니까 한나라당은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 고진아 의원 한 사람만 반대를 하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뜻밖의 또 강원대학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면은 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대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과정 예산 축소, 무상급식 폐기, 공적연금 축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던 복지마저 없애고 있는 박근혜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주류세 인상 예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 인상, 그리고 기업인 상속세는 감면, 부자들은 세금 감면, 서민들은 세금 폭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한 재정 적자의 책임을 오로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100조, 4대강 30조, 자원외교 40조, 방산비리 30조, 사자방 100조.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으로 국민 혈세 100조, 100조가 증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자와 운영비로 매년 1조 원 증발. 단돈 1달러짜리 회사를 2조 원에 구입, 200억에 팔아넘긴 정부. 자원개발 40조, 이자만 1년에 1조 5천억 원. 30조가 넘는 방위산업 비리로 인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통영함이 고처리되어 출항도 못해보는 황당한 일들을 겪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누리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정치가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1년 반 인도 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 그룹을. 그 요새가 신문에 이제 제가 그 정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뭐 간단하죠. 주식 소위 거래하는데 부당 거래죠. 말하자면은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아니 그 두 가지 문제니까요. 두 가지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만은 예.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조사 안 한다면 언제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각오를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런 증거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신경제 패러다임 확산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방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명박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